저도 중학교 때 한창 덕질했었거든요. 최애가 학폭 논란 터졌는데, 그래도 실력 좋고 열심히 하잖아 하고 합리화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탈덕하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 고단하진 않으셨나요? 이곳은 도시의 소음이 잦아드는 시간, 오직 활자와 목소리만 남는 공간, 북카페, 별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성에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입니다. 혼모노. 일본어로 진짜를 뜻하지만 서브컬처와 SNS 밈에서 가짜 중에 진짜, 진짜 중에 가짜라는 복합적 함의로 확장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네 분의 패널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 활동가 혜인님, 80년대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계셨던 상훈님, AI 개발자 현우님, 그리고 수능이 끝나자마자 달려와 주신 민진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편은 어떤 것들이셨어요? 전 길티 클럽이요. 저도 중학교 때 한창 덕질했었거든요. 최애가 학폭 논란 터졌는데 처음엔 당연히 안 믿다가 사실인 거 밝혀졌을 때도 그래도 실력 좋고 열심히 하잖아 하고 합리화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탈덕하긴 했어요. 암튼 책에는 그 감독 이름이 뭐였더라? 아, 김곤. 아동학대 얘기 있는 감독인데 팬들끼리 길티 클럽 만들어서 같이 영화 보고 얘기하고 솔직히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진짜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도 못 본 척 덮어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요. 네, 솔직한 경험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험모노 재밌게 읽었습니다. 늙은 무당이 신기를 잃어가는 과정이 재밌었어요. 실제로도 그러나 싶기도 하고, 저는 AI 개발자니까 결국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AI가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말할 때가 있잖아요. 챗GPT가 사람보다 위로도 잘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정신과 의사들도 챗GPT한테 상담하면서 힐링받는다는데 그런 좋은 AI라면 가짜가 아닌 진짜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네요. 받는 사람이 진정성을 느낀다면 AI건 아니건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구해집 얘기하고 싶어요. 80년대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땐 진짜 남영동 얘기만 나와도 솔직히 무서웠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잔인하고 잔혹한 공간으로 기억했는데 그걸 설계자 입장에서 얘기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191쪽에 빛이 공간의 형태를 드러내 조사자에게 두려움을 심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 무력감을 안길 거라고. 희망이 인간을 잠식시키는 가장 위험한 고문이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문구가 소름 끼쳤어요. 캐릭터도 왜 그렇게 잘 설정했는지. 이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범한 악. 너무 담담하게 묘사해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 부분 너무 리얼해서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았어요. 작가님 인정? 그리고 또 스무드. 제 얘기 같았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듀이가 이승만 광장, 소설에서 이름 바꾼 것 같지만 아마 광화문 광장 얘기한 거겠죠? 암튼 거기서 시위하고 있는 보수단체를 보고 좀 묘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한번 봤는데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시위대 할아버지도 신기하고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도 애매한 정체성, 경계인으로서의 혼란이 보였어요. 저 같은 성소수자들도 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넌 남자냐 여자냐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 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회인식이 있다 보니까 내 진짜 정체성과 사회가 정한 정체성 사이에서 아직도 멈칫할 수밖에 없죠. 네, 모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시선이 각각 다르면서도 또 연결되네요.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길티 클럽 주인공처럼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 먼저 얘기하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덤 안에 살았던 시기, 그때 저희끼리 맨날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내 새낀 내가 지킨다. 길티클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마 다 알걸요? 근데 인정하는 순간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돈, 애정까지
다 가짜가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실드를 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찝찝하죠. 이 소설 읽으면서 '나 과거에 왜 그렇게까지 했지?' 싶었는데 내가 지키려는 게 그가 아니었고 그를 좋아했던 내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키려는 건 나의 시간이었다. 와, 멋지십니다. 저한테는 그게 이념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이렇게 싸우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정의라고 믿었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안에도 폭력이 있었고, 모순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함께했던 동지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느꼈던 그 뜨거움은 진짜였나, 아니면 그냥 젊은 날의 치기였나 헷갈려요. 사모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게 올바른 피시즘이네 하고 서로 검열할 때가 있거든요. 차별에 반대하려고 모였는데 저희끼리 또 다른 기준을 세워서 누군가를 가짜라고 배제하고 있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믿는 가치가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게 돼요. 아, 혜인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념이든 정이든 타인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늘 성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자, 그럼 우리의 이러한 양심과 윤리적 고민이 시험 받을 때 벌어지는 비극 얘기를 해볼까요? 구의 집에서는 사람을 위해 설계돼야 할 건축이 사람을 짓밟는 도구가 되고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잔잔히 보여줍니다. 만약 소설 속 건축가처럼 내 일이 누군가를 단속하고 억압하는 데 쓰이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어, 물어보셔서 놀랬어요. 사실 저한테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개발이라는 게 어떤 거래처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까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직 문제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25년 차인데 눈 감은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부품이 되어버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홀로코스트 실무자였던 아이히만이었나요? 법정에서 자긴 그냥 위에서 시킨 일을 한 거고 변명하는데 와, 그렇게 빠져나가시나?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구의 집 건축가들도 똑같아요. 너무 비열하고 비겁해요. 속된 말로 짜쳐요. 전 다 폭로할 거예요. SNS 익명 계정 봐서 다 얘기할 거예요. 민지님도 가슴속이 뜨거운 분이시군요. 만약에 저라면 민지님처럼 같이 소리낼 사람들을 찾을 것 같아요. 혼자 모래 던지는 것보다 여러 명이 던지는 게 시스템 망가뜨리는데 직방이잖아요. 재밌네요. 의견이 이렇게 다르실 수가 맞습니다. 누구나 쉽지는 않죠. 스스로를 다시 낯선 경계선에 갖다 둬야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 경계에서 흔들립니다. 특히 스무드에선 이 경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데요. 듀이는 난생 처음 한국에서 만난 보수단체 할아버지가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자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호감과 신념이 다를 때 괴리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미급포 듀이는 사실 정치적 맥락 1도 모르고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어느 순간 동요돼서 깃발도 흔들고 열사 외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어떤 문화 콘텐츠를 그 이념적 배경 없이 단지 멋지다는 이유로 소비하는 모습과 닮은 것 같아요. 맥락을 몰랐다는 이유가 결국 그 위험한 메시지에 동조하는 결과를 갖고 오죠. 가령 어떤 팝스타는 콘서트에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 입고 나온다든지. 이럴 땐 무지도 죄 같은데.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저랑 반대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이해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름을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을 이해 못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회사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실력도 좋고 인간적으로도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친해지면서 밥 먹고 술 먹고 편해지니까 알게 됐는데 얘가 헬조선, 헬조선 그러고 약간 여성 혐오 발언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온라인에는 그런 글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좀 충격이었어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하거든요. 뭐 저랑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알게 된 이후론 저도 점점 제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작가님이 어떤 세력을 비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스무드를 쓴 건 아니라고 했듯이 이 모든 모순은 우리의 치열한 오답이자 성찰의 과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모노의 늙은 무당처럼 평생 해온 일인데 이제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 나를 찾아 작두를 타실 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는 일단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되지? 다른 방법은 없나? 이유를 찾겠죠.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은퇴해서 치킨집 차리지 않을까요? 저는요, 작두 대신 잠수 탈래요. 깔끔하게. 쪽팔리잖아요. 그냥 조용한 데서 알바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혹시 현우님 치킨집에 알바 필요하시면 저 아이고,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그 옆에 베스킨라빈스 제가 차릴게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활동가란 사회적인 타이틀을 내려놓고 인간 김혜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면 된 거죠. 저는 늙은 무당이 마지막 작두를 타면서 절망이 아니라 해방감을 느꼈을 거라 확신해요. 그러니까 엄청 칠하게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완전 소름. 저는 글쎄요. 아마 혼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고 집에 가겠죠? 한숨 자고 나서 다음날 똑같이 출근하고 제가 춤출 수 있는 구판을 찾으러 다닐 것 같아요. 뭐 이 넓은 땅에 그 한 곳 없겠습니까? 저한테 진짜라는 건 저 자신도 있지만 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 줄 때 제 모습이 진짜거든요. 그 진짜를 지키기 위해서 작두를 타러 나갈 것 같아요. 아, 가족을 위해서라면 구판에 다시 설 수 있다는 말씀이 마음을 울리네요. 진짜란 것의 본질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르를 바꿔 새로운 시각으로 일상을 돌아보고 리프레시 해볼까 합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이 책은 단순히 재테크나 경제 논리를 다룬 책이 아니라 돈을 통해 우리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과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별관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